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템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주목하고 있었던 PC 물가지표가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선방을 했는데 시장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주가 미국 시장 밀렸고요. 50년 만에 최악이다 이런 단어가 나올 정도니까 지금 이제 어렵다는 거를 방증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은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더 많고 실적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는 거죠. 어쨌거나 시각은 째각째각 와서 이제 7월이 시작됐고요. 2분기 실적 시즌이 왔는데요.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낮죠. 그리고 함께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요. 결국은 종목별 대응을 해야 되고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대단히 실적과 관련해서 어려운 장이 펼쳐집니다. 하반기를 이제 준비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요. 오늘 저희가 뒷시간에 SK증권의 최석원 부문장님과 함께 제목을 아주 잘 잡으셨는데요. 이 여름이 가기 전에 생각해야 될 하반기 체크포인트, 하반기 전망들, 그다음에 대응 전략들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가 좀 밀리는 게 이런 게 조금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LG화학의 나쁜 기억, 추억 이런 LG 기억이 있어서요. 빨리 좀 2차 전지가 회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는 0.4%, 코스피는 0.5%인데 시원치 않은 상승입니다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목 이야기부터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금 해제 시작합니다. 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상반기 보내고 하반기 오픈됐습니다. 한 50여 분 동안의 시간 사이에도 10분은 가열차게 올랐다가 30분은 그 상승분을 토했다가 또다시 10분은 올라가는 변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사이 뉴욕장도 그랬고요. 그만큼 투자 심리가 취약하다라는 게 되겠고 개별 종목 대응에 집중하다 보니까 개별 종목으로 자금은 빠르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대응이 어렵다라는 거죠. 종목에 대한 그리고 수급의 특징적인 흐름까지 짚어보면서 이분과 시장 전략 짜보겠습니다. 유영화 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항상 저희가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 과장님과 처음으로 점검해 왔던 게 최근 몇 주간 수급 상황이었잖아요. 네. 사모펀드나 연기금이나 이런 특징적으로 사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늘 추이를 보여주셨었고 조선 기자재나 이런 임플란트 쪽에 수급을 말씀 주시고 사실 그런 쪽의 시세가 비교적 괜찮기도 했어요. 수급의 체크는 필요한데 또 막상 시장을 보면 이게 수급 체크가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일단 지금 시장이 약세장이다, 침체다 이러면서 상당히 이제 혼란스럽기도 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 이런 하락장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수급이나 주도주에 대한 어떤 감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의도에는 이제 속설같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주도주는 하락장에서 잉태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기지만 예를 들어 유튜브나 방송이나 여러 종목들이 많이 나오실 겁니다. 꼭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하진 않으시더라도 저는 이런 종목이 왜 오르는지, 왜 이 섹터가 지금 수급이 모이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업황 체크를 꾸준히 하시는 것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쌓여서 이제 우리가 시장이 만약에 반등하게 됐을 때는 그때 막 서둘러서 공부해서는 좀 늦기 때문에 미리미리 계속 공부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비효율이 극대화된 곳에서 공급의 변화로 인해서 주도 섹터가 탄생하는 경우도 과거에는 왕왕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당장은 매출이 안 나오더라도 매출 대비해서 캐펙스를 늘린 섹터들이 과거로부터 그런 경우가 좀 많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지금 가장 핫한 조선 쪽이 좀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크로가 좋지 않아도 기업들의 업황은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급에서 이런 좀 힌트를 계속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 계속 고민해 가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주에는 이제 기관 수급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인데요. 네. 그 중에서도 유입된 섹터 있고 그다음에 또 그것이 몇 개로 압축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중 이번 주를 가장 뜨겁게 달군 재료는 아무래도 원전, 그다음에 신재생, 그리고 전력기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원전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번 주 28일 날 두 개의
원자력 ETF가 상장이 되었습니다. 해당 섹터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쏠리는 만큼 종목들로는 기계적인 수급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과거로부터 ETF 상장 초기에는 자금 유입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프를 제가 하나 그려왔지만 네. 과거 테마 ETF들이 이제 상장 초기에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평균 수익률을 제가 이제 꼽아보면은 30%에서 한 50% 정도였다는 걸 감안하면 관련주의 주가 흐름을 좀 긍정적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수급이 유입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ETF, 원전 ETF 2종이 출시되었지만 추가적으로 타사에서도 추가적인 ETF 상장이 있다면 수급적인 수혜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유의하실 점은 시장이 좀 안 좋기도 하고요. 또 원전 ETF의 경우에는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보면 실적이 조금 좋지 못한 종목들도 다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부분 반드시 염두를 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원전 ETF 2종 출시를 시작으로 해서 자고 일어날 때마다 사실 원전 뉴스가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ETF에 편입되는 대형사 위주로 계속해서 수급적인 우호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두산 에너빌리티로도 오늘 또다시 매수하면서 2% 이상 올라가는 흐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관련한 종목들 지속 관심은 필요하나 실적이 좋지 못한 종목에 대해서는 변동성 주의 꼭 한번 체크하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화면에서 수급적인 포인트 잡히는 거 보니까 현대에너지솔루션, CS 윈드 이런 쪽으로도 나오는 거 봐서 신재생도 여전히 관심 계속 받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두 번째로 말씀드릴 쪽이 이제 신재생인데 전주에도 수급에 포착된 섹터는 태양광이었는데요. 이번 주에도 이어서 이제 태양광 쪽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왔고요. 전주는 신재생 쪽에서도 좀 태양광 쪽으로 집중이 됐었는데 이번 주는 좀 풍력까지 그 신재생에 대한 어떤 섹터 흐름이 좀 확대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가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주도 섹터로 부각되는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OCI의 경우에는 매주 수요일에 장이 마감되면은 PV 인사이트라는 곳에서 폴리나 셀 모듈의 가격을 이제 공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폴리 가격이 평균 한 35%, 35불을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에 30불대까지 빠르게 상승을 한 이후에 상당히 뭐 하반기 증설 물량에 대한 우려로 상승이 좀 더딘 상황이었는데 다시금 좀 급등을 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제 OCI의 주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요. 추가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미국의 신장 지역 수입산 규제로 인해서 반사수혜가 예상이 되면서 OCI로 수급이 좀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또 폴리실리콘 가격을 또 올렸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OCI의 흐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신재생 쪽에 대한 그리고 원전에 대한 이런 전력 에너지에 관심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력 기기 쪽도 네. 요즘 흐름이 꽤 좋더라고요. 네, 전력기기 뭐 주도 섹터죠. 이제 현대일렉트릭하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원전 ETF에 두 종목 모두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급적인 호재까지 누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격적인 어떤 리오프닝이 되면서 글로벌의 공장 가동률이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전력 수요가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변압기 수주도 지금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그리고 이제 내년까지도 실적 기대감 계속해서 지속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도 수급 흐름 보여주실 때 임플란트 혹은 치과 치료 관련한 종목들 일부도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주셨었죠. 오스템 임플란트는 못 갔어요. 그런데 덴티움은 꽤나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레이 같은 경우도 수급 특징주로 주셨었는데 네. 나름 괜찮더라고요. 예. 그 레이가 사실은 이제 치과용 의료기기 하는 회사인데 코로나 영향으로 지난 2년간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북미 쪽이 리오프닝 되면서 실적 개선세가 이제 부각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캐파를 2배 수준으로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분기부터는 이제 신제품 구강 스캐너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시기고 또 여기다가 매출에 이 회사가 90%가 수출 부분이기 때문에 2분기 쪽에는 아마 환율 효과도 좀 기대를 해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총이 좀 저평가 상태로 놓여 있기 때문에 사모펀드나 연기금이 좀 동시에 집중 매수에 나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급적인 특징 흐름 보이는 종목들에 대해서 각 섹터별로 포인트들 잡아주셨고요. 이제
AS가 좀 필요한 종목들이 꽤 있어서요. 과장님이 저희 AS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수익 AS 집중적으로 좀 해간다면 현대엘렉트릭 같은 경우는 앞서 저희가 살짝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목표가 달성이 됐어요. 이것과 또 조선기자재 쪽에서 태광이나 한국화본도 얘기를 주셨었기 때문에 순서대로 좀 AS 해볼까요? 예. 그 현대일렉트릭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원전 ETF에 편입이 되면서 급격하게 수급이 좀 좋아지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한 영향도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영향은 사실 이제 단기적인 어떤 수급의 영향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더욱 우리가 이 종목을 생각하려면 중요한 포인트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글로벌하게 전력기기에 대한 어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 앞서 말씀드린 부분 더 중요하게 보고 있고, 그리고 전주에 말씀드렸던 어떤 포인트였던 올해 수주 목표액의 달성 여부와 그다음에 조선 쪽의 업황 호조,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면서 저는 뭐 지금 가격에서는 여전히 홀딩 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태광하고 한국화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조선주 섹터가 이번 주에 뭐 거의 주도 섹터로 등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우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서 EU 쪽에서 LNG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매년 건조할 수 있는 선박의 숫자가 한계가 있다는 걸 잘 아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국내 조선사들의 가격 협상력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는 이러한 기대감 반영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어떤 긍정적인 업황을 반영한 결과로 최근 LNG선 수주 성과가 2억 3천만 달러를 돌파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성과는 2007년 이후에 15년 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주의 빅사이클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 LNG 본행제 기업인 한국화본의 경우에는 최근에도 대형 수주 공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수주 공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목표가까지는 일단 홀딩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피팅 기업인 태광의 경우에는 뭐 목표가까지 아마 한 800원 정도 오늘 상승을 해서 거의 뭐 도달을 한 걸로,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잘못 봤네요. 예, 지금 14,100원이면 제가 15,000원으로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조금 한 1,000원 정도 남아있는데, 뭐 지금 이 피팅 같은 경우는 조선족 업황도 상당히 좋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유가가 급등하면서 이 막대한 수익을 누리고 있는 중동이 이 어마어마한 오일머니를 이 도대체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가 네. 상당히 그 주목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사우디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다들 아실 텐데 네옴시티 개발기, 네. 네옴시티 개발기가 혹시 얼마인지 아시나요? 640조. 맞아요. 정확하게. 자극적인 숫자는 다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640조 원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의도가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는데요. 어느 때보다 플랜트 설비에 대한 어떤 수주 기대감이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조선 쪽도 좋고 플랜트에 대한 수주 기대감도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도 지금 잘 버티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신규 진입은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긴 하지만 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도 실적 상승세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말씀 주셨던 목표가까지는 일단 다 홀딩해 보자라고 의견 주셨고요. 현대엘렉트릭은 목표가를 돌파했으나 좀 더 끌고 가보자라고 전략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잔금 해제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은 이 종목만 다뤄볼 건데요. JVM입니다. 4321. 이게 무슨 숫자인지 얘기 네. 한번 살짝 해주시고 포인트 들어갈까요? 네, 제가 이제 숫자 요즘 사실 이제 7월이면 실적 시즌이 돌입이 되잖아요. 이 회사는 1분기보다 2분기, 2분기보다 3분기, 3분기보다 4분기가 계속해서 실적이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결국에는 지금 흔들리는 시장에서 믿을 건 실적밖에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 실적 성장하는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미로 제목을 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갈수록 실적이 나아질 수 있다라는 JVM. 그러면 무얼 하는 회사인가부터 들어가 볼게요. 제가 2009년도에 주식시장, 그러니까 HTS라는 걸 처음 키면서 이제 막 했거든요. 네. 근데 우연의 일치지만 지금 제가 JVM을 그때 당시에 열심히 막 알아봤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한 몇 년을 잘 가더라고요. 그러시군요. 그 기억이 있는데 한동안 기억에 잊혀졌었던 네. 이 종목. 약국에서 약 이제 제조를 뭐 자동화하는 이런 쪽
기계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말씀이 모두 맞고요. 이 회사는 이제 약국에서 우리가 이제 약사분들이 실제로 수작업으로 조제하는 시스템을 자동화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회사고요. 국내에서는 MS 1위입니다. 독보적인 1위고요. 이 회사가 이제 이 조제 관리하는 어떤 자동화 시스템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사분들이 하는 어떤 그 시스템을 효율성을 좀 증대시키고 또 인건비가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이제 수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 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이미 좀 성숙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규 수요보다는 좀 교체 수요 쪽이 많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해외 시장 쪽에서는 자동화 시스템이 아직도 보급 단계이기 때문에 기회 요인이 좀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의 포인트들을 모멘텀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국내에서는 아직 뭐 신규 기기 교체 수요가 있다라는 건 아니고 해외 시장 모멘텀도 이제 시작이고 그러면 이 산업의 지금 기저에 깔린 성장 모멘텀은 뭐예요? 네, 저는 이제 그 제가 덴티움 같은 종목을 좋아하는 거는 어쨌든 그 산업의 구조적 성장이 있는 쪽에서의 어떤 수혜가 있는 종목들이 어쨌든 중장기로 저희가 끌고 가기가 상당히 좋은데 네. 이 종목도 제가 볼 때는 이제 글로벌하게 구조적 성장을 이뤄갈 것으로 보여지는 섹터인데 먼저 이 우리가 약봉지, 우리나라는 약봉지로 이렇게 받는 게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이 포장 방식이 이제 글로벌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글로벌의 포장 방식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수혜를 좀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설명을 잠깐 드리면 네. 미국은 현재 여러 종류의 약을 한 번에 복용을 하는, 그러니까 여러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번에 여러 가지 약을 복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만성 질환자 중에서 절반 이상이 그런데 이 복용법을 잘 지키질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이 조제된 약에 대해서 복용 방식이 이 복용자가 쉽게 복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 복용자가 쉽게 약을 복용할 수 있게 개선이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비롯해서 서구권 쪽에서는 통상 이제 약물 별로 이게 미드 보시면은 이렇게 그 주인공들이 막 네. 정신 불안을 일으킬 때 저런 약병에서 약을 먹는 거를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네. 저런 식의 그 플라스틱 병으로 이제 처방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처방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물이 한꺼번에 복용하기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용자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는 처방된 약을 지금 두 번째 보시는 어떤 파우치, 아니 세 번째 파우치 방식이나 두 번째 이제 블리스터팩 방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조금 복용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는데 이제 블리스터팩 방식보다는 이제 파우치 방식이 휴대하기는 훨씬 그렇죠. 그렇죠. 저거 하나만 똑 까서 먹으면 그렇죠.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방식들이 이제 이 회사가 만드는 이 파우치 방식이기 때문에 뭐 미국 내에서 파우치 포장의 비중이 지금 계속해서 높아지게 되면은 어쩜 이 회사의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변화 포인트들은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네네. 이야기인데 두 번째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약사가 부족하다. 이게 또 이 기기 자동화 쪽으로 당연히 모멘텀이겠죠. 그렇죠. 뭐 이제 인력이 부족해서 로봇을 사용하고 뭐 이러한 어떤 유사한 이야기들인데 현재 미국 쪽에서 보조약사가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과한 업무량 대비해서 낮은 보수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현재 이제 약사들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질수록 이 시스템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결국에 이제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코로나19 이후에 제한되었던 어떤 북미향 대면 영업이 올해 1분기부터 재개가 되면서 이 회사에는 상당히 이제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이 회사의 수출 회복세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뭐 이러한 업황은 이제 구조적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4분기까지 가면 갈수록 실적이 나아진다라는 네. 건데 그러면 실적과 수급 모멘텀, 점유율 확대 이런 걸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네, 일단 국내 시장에서는 이미 앞서 말씀드린 성숙 단계고 이미 압도적인 MS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회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공을 들인 쪽은 이제 추가 성장 동력이에요. 그게 이제 해외 시장 침투인데 네. 그 오랜 결실이 지금 지난 1분기에서 좀 실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가 판매하는 수출 제품은 국내에 판매되는 이 시스템 기기보다 1.5배 이상 높습니다.
가격이 ASP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출의 성장은 결국 이 회사의 이익률 개선으로 또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영업이익은 한 210억 정도 좀 예상이 되고 내년은 한 240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은 지금 이 회사의 EPS 추정치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최근 시장의 폭락으로 인해서 조정받은 주가의 EPS와의 괴리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기회로 보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이 회사를 지금 계속해서 집중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16년도 한미약품그룹 자회사로 들어간 이후로 사실 주가가 막 그렇게 빛을 보지 못했었어요. 그렇지만 정말 많이 월봉으로 보시면 떨어져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모멘텀들을 잘 섞었을 때 얼마 정도까지 목표 생각하세요? 네. 일단 저는 목표가는 1차로 2만 원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6,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만 원의 목표 주가 설정을 해주셨고 손절 라인 16,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다양한 종목들 수익 AS 도와드렸고요. JVM 새롭게 바라볼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유튜브 다시 보기 통해서 한 번 더 내용 복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금요일 잔금해자 유영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